KG 모빌리티 토레스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KG 모빌리티로 변경되기 전에, 사명이 변경되기 전에 쌍용의 토레스고요. 전면부의 디자인은 전에 없던, 국산차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아주 신선한 디자인으로 충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렌즈에 이슈가 조금 있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 눈이 이 렌즈 안쪽에 쌓이면은 닦이지 않아서 좀 어두워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렌즈 노출형 헤드램프를 조금 참조하면은 쉽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기존의 이런 그 움푹한 느낌은 투명하게 밖에 커버만 잘 더 씌워줘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움푹하게 파여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길쭉한 DRL을 또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최근 트렌드는 잘 담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TGG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497cc고요. 최고 출력은 170마력, 토크는 28.6kg/m입니다. 아이신의 6단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시승 차량은 전륜구동입니다. 차량 크기가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차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에서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사이즈고요. 측면부 바디라인은 글쎄요, 휠베이스에 비해서 앞뒤 오버행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참고로 휠베이스가 투싼보다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비례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도 남긴 합니다. 타이어는 17인치, 18인치, 그리고 20인치까지 선택 가능한데요.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8인치 사양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8이고요. 휠 아치 부분과 도어 하단부에는 바디 컬러랑 다른 컬러와 재질을 덧대주고 있는데요. 도시명 SUV이지만 터프한 SUV의 느낌들은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본니리의 장식이나 A필러의 검은색 처리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소재나 마무리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루프렉도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컬러 선택에 있어서, 컬러 센스에 있어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LED로 방향지시등 담고 있으면서 플래그 타입으로 A필러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이 좋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SUV라서 디젤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리어 스포일러도 두툼하게 적용 잘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와이퍼가 스포일러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면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를 구현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은 뒤쪽에서, 그리고 테일라이트에서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뒤에서 보면 이 마치 예전 그 SUV들, 지프, 전통 지프의 스페어 타이어를 연상시키게 하는 저런 장식 같은 것들도 약간의 비대칭이 있긴 합니다만은 나쁘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정가운데가 아니라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고요. 손잡이 부분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는 한데 언뜻 보면 잡아당길 것 같지만 안쪽에 누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퓨저는 그렇게 공격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적당한 포인트 잘 담고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은 아닙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는 있고요. 안쪽의 공간은 조금 어둡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여유가 좋습니다. 측면에 이 조명 같은 것들도 LED로 잘 갖춰놨고요. 다만 이제 조석 뒤쪽만 이렇게 조명이 있고 운전석 뒤쪽으로는 지금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는데 뒤쪽에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요 위에 상단에 있어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편하진 않고요.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2열 문을 열고 등받이를 조정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불편하기는 하네요. 어쨌거나 공간에 있어서는 실내 공간도 그렇고 이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손잡이는 든든한 편이고요.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앞쪽에만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색이 다릅니다. 도어 두께는 살짝 얇은 감이 있지만 여닫았을 때의 꽉 잡아지는 체결감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넓고 짜임새가 좋은 편이고요.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어색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은근한 광택이 있는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들도 보기에 굉장히 좋고요. 블랙 하이그로스는 적절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이 운전석만 오토인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넷포켓은 짜임새도 좋고 이 전면부의 느낌을 이런 데도 디자인에 적용을 해준 것 같아요. 플레이트에 별도의 알루미늄은 없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돼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풋레스 같은 경우는 살짝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승 차량은 수동 시트인데요, 럼버 서포트가 없는 점이 살짝 아쉽고요. 날개 부분은 안장도 그렇고 등받이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몸을 잘 지지해줬고 헤드레스트가 생각보다 편했던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은 이 테두리 부분에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짐들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추고 있고, 요런 데도 디자인 참 잘한 것 같아요. 크러쉬패드 상단이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낮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클러스터 구성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습니다. 스티어링은 D컷, 보통 D컷인데 위쪽도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한 형식, 특이한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굉장히 좀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터보 엔진, 가솔린 터보 엔진, 4기통 터보 엔진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방향지 시동 소리 굉장히 독특하죠. 정보는 좀 작게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점은 좋은데 가운데 모니터가 조금 작아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메뉴 구성은 오밀조밀하게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기능은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 버튼이 너무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조금 깊게 있기는 한데 동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여기에 은색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비상등 스위치 3번, 2번 깜빡깜빡 하나요? 네, 3번 깜빡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12.3인치 모니터가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크러쉬패드 상단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지 않고 살짝만 올라오기 때문에 보면 일체감 같은 것도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성능, 지금 제가 이 테일게이트를 열어놔서 그냥 화질만 보시면 되는데 깔끔하게 나옵니다. 어라운드 뷰는 지금 시승 차량 이 해당 옵션에는 없고요. 내비게이션은 이 인터페이스는 편한데 길 안내할 때 조금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화면을 확대 축소가 가능한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사용하기에는 저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밖의 기능들은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지금 이 해당 차량에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기타 뭐 블루투스나 다양한 기능들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 되어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물리 버튼이고요. 공조장치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체감도 좋으면서 직관적이고, 이 터치 타입이긴 한데 저는 물리키를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오밀조밀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토홀드나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게 이 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할 때 조금 애매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 그 부분도 이 안에 메뉴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메뉴 정리에 있어서는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USB-A 타입으로 단자 2개 있고요. 입력 충전 가능하고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습니다. 기어 노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데 이 변속할 때 손맛 좋은 편에 속하고요. 수동 모드도 지원을 해줍니다. 수납이 되게 곳곳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컵홀더는 이렇게 접이식 같은 거 짝짝짝 나왔다 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이런 데는 스마트키 같은 거 보관하면 좋겠죠. 암레스트 크기나 위치 적절하고요. 안쪽에 공간 같은 것들도 여유는 제법 있는 편입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깊이가 제가 지금 짐을 조금 넣어놓기는 했는데 안쪽에 깊이 같은 것들이 좋아서 수납하긴 좋습니다. 다만 LED로 조명 같은 거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 좀 어둡긴 하네요. 그냥 푹 떨어지지 않고 조금 천천히 내려옵니다. 안쪽에 이 마감 같은 것들은 조금 보관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공간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데 디자인 참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는 크기 적당하고 커버랑 그 LED 조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립은 요 위쪽에 지금 조금 어두워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위쪽에 커버 위쪽에 구성해 놨고요. SOS 콜 포함하고 있고 조명은 지금 LED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이 주변 테두리가 검게 처리가 투명하지 않고 검게 처리가 되어 있고 두툼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좁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깔끔하게 내려오는데 오토 타입이 아니라서 살짝 아쉬웠고요. 개폐 각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맵포켓 같은 것들은 크기 적절하게 갖춰놨고요. 바닥 공간도 비교적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등받이 각도 조절이 지금 보시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공간도 좋고 디자인도 참 좋은데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조금 아쉽습니다. 암레스트는 살짝 작은 감이 있고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ISO 픽스도 적용이 돼 있죠. 승하차 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무릎 공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에어벤트도 갖추고 있고, 아래쪽으로 USB-A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있고, 수납도 깔끔하게 갖춰놨습니다. 현재 시승하는 모델에서는 오픈 스위치 같은 것들은 없고요. 뒤쪽에도 조명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좀 차분한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크러쉬 패드가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넓고 커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실내 분위기를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글쎄요, 저는 원형이나 D컷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위아래로 커팅이 되어 있으니까 운전할 때 조금 혼동이 있기도 했어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도 시승을 해봤는데 그 차량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승차감은 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17인치 사양이 제일 좋긴 했습니다. 근데 적당한 승차감과 외관에서 봤을 때의 좀 예쁜 그런 느낌들은 18인치가 적당한 것 같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 앞쪽에 웹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 전체적으로 좀 탄탄하고 쫀득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해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잘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1.5L GDI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높지 않은 배기량의 터보 엔진 장착하고 있는데 170마력에 28.5, 28.6 정도 토크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30에 근접한 토크감을 갖고 있어서 일상주행, 도심주행 이런 데에서 크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좀 초고속주행이나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력이 170마력이면은 요거보다는 체감상 조금 더 힘이 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토크는 적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력은 실제 메이커 측에서 제시한 마력에 비해서는 살짝 아쉽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언덕길을 주행할 때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주행에서 웬만한 언덕이나 이런 데서 힘이 부족하기보다는 그 고속 주행을 할 때 미션하고 엔진의 매칭을 같이 끌어내야 되는 그런 조건에서 약간의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상에서 이렇게 이 경사가 심한 언덕을 주행하더라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이 조금 독특한데요. 초반이 좀 많이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보면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살짝 좀 밀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차량의 특성이 브레이크 세팅도 좀 부드럽게 구현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쌍용차 티볼리나 그 전에 나왔던 쌍용차들에 비해서는 브레이크가 좋은 편에 속하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했을 때 자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6단 아이신 미션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기어비를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듀얼 클러치 미션이나 다단 미션에 7단이나 8단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이 포인트도 살짝 좀 아쉬움이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결격 사유가 될 정도까지 아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DCT나 다단 미션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기어 변속 타이밍이라든가 반응 같은 것들이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노멀, 스포츠, 윈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드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모드 간의 편차는 분명합니다. 노멀과 스포츠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요. 윈터 모드는 지금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거나 그러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모드를 3개 갖추고 있고 모드 간의 편차를 분명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이들링 시에도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이 좀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고속 주행을 해보면은 일반 도로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풍절음보다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링 시나 도심 주행에서 조용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급격하게 시속 한 80에서 100 정도 이상 올라서게 되면은 앞선 속도보다는 많이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코너링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요 정도면은 안정감 있게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와인딩 같은 거나 조금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도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그렇고 무게중심이 살짝 위쪽에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한계,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조금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1.1km고요. 도심에서는 10.2, 고속도로에서는 12.4인데 80에서 100 정도 노멀 모드로 크루징 같은 거 해보면은 15에서 16 정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80에서 90 정도 국도 구간이거나 조금 더 연비에 신경을 쓴다면 최대 연비는 16.8km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6단 미션을 채택해주고 있다 보니까 시속 100km는 1950, 2000rpm 부근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rpm을 조금 많이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연비에서 약간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연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다단기어나 7단, 8단이나 아니면 DCT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도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4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가감속도 부드러운 편인데 상대적으로 감속보다는 가속이 살짝 아쉽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미션 반응이 반의 반박자 정도 약간 굼뜬 듯한 느낌? 그런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감속은 매끄러웠는데 가속 부분은 역시 반의 반박자 정도 조금 느린 감이 있었습니다. 1.5L 가솔린 4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고속주행에서의 이 회전 질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요. 배기음은 그냥 뭐 밋밋하고 조용한 편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입문형 도시명 SUV 이 정도 장르로 보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크기가 아주 매력 있는데요. 투싼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또 산타페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외관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훨씬 길지만 전체적인 크기, 이 덩어리감 같은 경우는 토레스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크러쉬패드가 낮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체감되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은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헤드룸,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헤드룸 공간이 뭐 주먹이 2개, 3개 가까이 저처럼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은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참 잘 배려를 해놨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의 모양이 뭐 다른 유럽 브랜드에도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D컷까지 위에는 동그랗고 이 아래쪽에 한 컷 있는 것까지는 이렇게 와인딩 하더라도 많이 헷갈리진 않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2개가 잘려 있으니까 막 많이 조작을 하다 보면 특히 이 와인딩에서 조금 핸들 조작을 많이 하거나 좌우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리고 주차 같은 거 할 때는 약간 혼동이 있었어요. 저는 뭐 직선조로나 일반적인 그냥 살짝 꺾어지는 이런 주행에서는 크게 오히려 더 편안한 감이 있었는데 왜냐면 안정적이거든요. 위아래가 이렇게 딱딱 끊겨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와인딩이나 핸들을 좀 많이 조작할 때는 이 부분도 살짝 아쉽기는 했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차량 높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아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살짝 높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저같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은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클러스터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가리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다만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는 차량 치고는 이 끝부분의 트위터를 이 안쪽에다 안 넣고 이 바깥쪽으로 A필러 끝부분에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서 장착을 하다 보니까 거울을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또 아쉬움이 남기도 했어요. T5, T7 그리고 TX 해서 2,800만원대, 3,000만원대 초반, 3,000만원대 중반 이렇게 가격 구성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만약에 산다면 4륜은 무조건 넣을 것 같고요. T7, T5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4륜 넣고 T7 정도를 3,000, 3,400 정도 옵션에서 선택을 하면은 가장 좀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4륜은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민감도가 단계마다 정확한 편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컨트롤에 관련된 모듈이나 이 12.3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 모니터 같은 경우는
국내 다른 브랜드의 이 부품업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승 차량은 럼버 서포트도 없고 수동 시트인데 생각보다 착자감 같은 것들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안장도 제법 잘 잡아줍니다.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저는 제 체형에서는 헤드레스트하고 이 등받이의 날개 부분 잡아주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편안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통풍 시트는 현재 시승 차량에는 없고요. 열선 시트만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쨌든 시트 구성은 전동도 아니고 또 럼버 서포트도 없는데 착자감 같은 것들 괜찮아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잔진동은 20인치에서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잡소리 같은 것들, 뒤쪽 내장재에서 잡소리 같은 것들도 조금 전해지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18인치 사양에서는 잔진동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지금 이 차가 그 카쉐어링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8,000km 정도 탔거든요. 그러면은 꽤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을 텐데 내장재에서 크게 잡소리 같은 것들은 들리지 않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반응이나 작동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차로 유지까지는 되는데 한 단계 좀 적극적인 조향보조,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조향보조, HDA 같은 거 포함되어 있으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부가적인 기능들, 부가적인 안전 편의 기능이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컨트롤도 오토 다운만 돼요. 그것도 운전석만. 운전석만. 다른 부분들은 오토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차량 치고는 물론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에 비해서는 구성이 좋거든요. 뭐 실내 공간도 그렇고 밖에서 봤을 때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고급감을 갖고 있는 모양새고요. 근데 이제 디테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뭐 큼직한 디스플레이나 이 풀터치로 가능한 이런 공조 장치 같은 경우는 참 구성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반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윈도우 컨트롤 같은 게 오토 다운만 지원해주고 뭐 그것도 운전석만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가사서사를 반복하더라도 특히 이 정차 시에 잔진동 같은 것들이 브레이크 밟으면 오토 홀드 모드에서 이 올라오는 차량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토레스에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정차했을 때 앞차가 출발하면 그런 부분 워닝도 같이 해주는데 하여튼 되게 섬세한 배려는 좋은데 클러스터는 글쎄요 위치도 너무 움푹 들어가 있고 조금 이 큼직한 메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하거나 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큼직하게 기어 변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속도를 디지털로 크게 확 보여주니까 저런 부분들은 시인성이 좋았고요. 워셔액은 작동시켜보면 스프레이 타입으로 넓게 이렇게 쭉 퍼지는 타입입니다.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가서 뒷차에만 이렇게 물을 튀기거나 방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노즐 방식이라서 이렇게 물총 쏘듯이 일렬로 쭉 나가는 주변으로 많이 튀기고 유리에 상대적으로 덜 분사가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정중앙에 적절한 면적에 잘 퍼져서 분사가 됩니다. 앞뒤 좌석의 승차감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소음 차이는 상대적인 거긴 한데 앞좌석이 뒷좌석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공명음이 뒤에서 막 올라오거나 그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아닌데 미세하게나마 앞쪽이 뒤쪽보다 조금 더 조용했던 것 같아요. 원래 구조적으로 보면 앞쪽에 기둥이 있고 또 여기 윈드실드가 그렇게 많이 앞유리가 많이 누워있는 편이 아니고 SUV라서 이렇게 약간 각도가 있거든요. 그 저항을 받으면 이쪽에서 소리가 더 먼저 나고 또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특히 SUV들은 뒷좌석이 조금 더 조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토레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뒷좌석이 조금 더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재원상으로 도심연비는 10.1인가요? 10.2 정도. 어쨌든 두 자릿수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왕복이 10km가 안 되는 아주 많이 막힌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출퇴근 시간대만 100% 시내 주행만 해보니까 최저 제가 봤던 연비는 8.3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두 자리는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평균적으로 도심주행 연비는 8.8에서 9.3
8kg대 후반에서 9kg대 초반 정도 보시면 아마 실연비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7인치 휠타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뭐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연비가 좋아지고요. 20인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18인치의 실연비보다 최소한 1, 2kg 정도는 도심주행 연비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어는 17이나 18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이 크기로 보면, 림 사이즈로 보면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이 타이어의 폭은 225에서 235 정도? 지금 이 18인치에 2355 정도면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버 스펙이기는 한데 20인치 245 가기에는 차량의 출력이 좀 부족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기존 국산 SUV에 조금 실증이 나신 분들, 뭔가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죠. 쌍용 토레스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실내 공간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헤드룸이라든가 앞쪽에 이렇게 좀 펼쳐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민감한 분들은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토레스도 선택지에 담아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구성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 그다음 외관에서의 이 독특한 느낌 같은 것들이나 전에 없던 그 매력을 발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부는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실제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경쟁 차량들하고의 대등한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조금 제가 시승은 진작에 해봤는데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서 지금 뒤늦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이 촬영하는 날에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라도 시승기를 좀 전해드려 봅니다. 코너링은 조금 과격하게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시승을 해보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일반적인 기존 국산 차량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불안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조금 유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아무튼 사뭇 다른 느낌의 코너링, 그 다음에 스티어링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시승을 해보고 차량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용 KG 모빌리티 토레스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